자, 일단 맨 먼저 써 있는 게 뭐야? 소수와 합성수라고 적혀 있지? 맞지? 자, 일단 너희들이 학년을 넘어감에 따라 이제 수학이 진행이 되는데 수학 진행 사항은 수의 분류라고 시작합니다. 알았지? 자,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지. 맞지?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뭘 것 같아?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기준은? 2로 나눠 떨어지냐, 나눠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 이거 아이가? 맞지? 멀쩡한 무한계의 자연수가 있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분법이 있어.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0으로 이어지는 애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분류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1, 4, 7, 10, 13 이런 애들이 한 무리에 묶을 수가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2, 5, 8, 11, 14 애들이 한 묶음으로 나눠질 수 있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3, 6, 9, 12 땡땡땡 애들이 묶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쌤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소수와 합성수를 니들이 알지만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약수의 개수입니다. 알았지? 약수의 개수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건데 근데 약수의 개수가 정말 다양해. 일단은 어떤 자연수든 간에 본인과 1은 약수로 가지지 않겠나? 맞지?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수의 개수는 최소 2개는 보장이 돼.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자신이 1인 1이 있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갖는 수를 합성수로 가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애들을 소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소수와 합성수의 나눔의 기준은 뭐냐? 1 또는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이거야. 알았니?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짓을 왜 하냐? 맞지? 그 짓을 왜 하냐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 숫자들의 적어도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약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 시작은 뭐냐면 1과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알았지? 1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이야. 1은 그렇다면 소수와 합성수에 어디에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소수와 합성수는 원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그 안에 1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소수는 어떻게 표현해준다? 1보다 큰 하고 뒤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인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합성수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갖는 수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알았니?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 합성수 성질 1번 나와 있는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이 말을 한번 해볼게.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구분법이 홀수 짝수잖아. 짝수가 일반적으로 짝수가 2의 배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를 약수로 갖고 있는 애들이야? 2를 약수로 갖고 있는 애들이지. 그럼 쌤이 아까 소수를 뭐라고 했어? 합성수를 뭐라고 했어? 1과 자기 자신 외에 추가적인 약수를 갖고 있는 애들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짝수는 거의 다 합성수겠다.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거의 다라고 했잖아. 뭐가 있어? 자기 자신이 2인 2가 있지. 맞지? 2가 짝수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인 애들이야. 알았지? 그거 적혀있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2는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이면서 유일한 짝수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만약에 쌤이 태어났을 때부터 쌤이 있잖아. 일단 철 들고 나서 단 하루도 샤워를 안 한 날이 있거든. 어떤 날이 경우가 웬만하면. 근데 쌤이 지금 웬만하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쌤이 나는 태어나서 모든 날 아침에 다 샤워를 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수학 너희들이 어떤 문장을 말하잖아.
나는 항상 이랬다라고 말하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 나도 알아. 합성수 대부분이 홀수인 거. 맞지? 근데 합성수는 전부 홀수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이야? 예외가 있지. 누구? 이가 있잖아. 그치? 이게 너희들이 시험을 지금 뭐 당장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치는 거 확정이 났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2학기 때부터는 시험을 치지? 맞지? 그러면 시험을 칠 때 어느 담원이든 그 담원에 무조건 그 보기 5개 준 다음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1학기 때 시험을 쳤다면 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답니다. 근데 특히 장사는 여기 많지? 장사는 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2학기에 시험을 쳐도 인지도 마찬가지야. 1학기 내용 갖고 와서 같이 싸잡아서 시험 칩니다. 알았니? 알아둬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뭐 그 뒤에 대해서 너무 많잖아. 근데 그 기준이 1과 자기 자신 외에 추가적인 약수를 갖느냐이기 때문에 합성수는 약수 개수 3개 이상이잖아? 그럼 거기서 많은 거야. 거기서 몇 개인지는 따로 더 알고 싶은 단원이 있습니다. 알았지?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공약수, 공배수 단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소인수분해를 알기 전에, 자, 얘들아, 이렇게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행동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뭔 것 같아? 곱셈이지. 맞지? 이게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 게으른 천재들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귀찮으니까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야. 수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합리적이지만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 과정이 너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말한 거야. 이를 4번 곱한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자. 알았니? 그리고 얘를 거듭하여 같을 제를 쓰거든. 거듭하여 같은 수를 곱한다라고 해서 거듭 제곱이라고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거듭 제곱인데 그러면 누구를 몇 번 곱하냐가 중요한 거 아이가? 누구에 대한 그 숫자를 밑에 적고 이름을 밑이라고 해. 알았니?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곱해진 횟수를 우측 상단에 작게 적으면서 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2의 4제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2의 4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이에 대한 읽는 방법은 제곱을 쓸지 승을 쓸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제곱을 쓰려면 셋, 넷, 다섯, 여섯 이 숫자 개념을 들고 와야 돼. 5제곱, 6제곱, 7제곱. 맞지? 근데 숫자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는 수도 있지만 근데 숫자가 커질수록 1, 2, 3, 4 이게 편하지 않아? 맞지?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숫자가 있어. 대부분 뭐라고 읽어? 17이라고 읽지. 물론 17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좀 커질수록 이제 17이라고 많이 읽거든? 맞지? 그러면 17이라고 읽을 때는 뒤에 승만 붙이면 돼. 알았지? 쌤은 이렇게 말해. 물론 얘를 4제곱이라고 해도 되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승을 씁니다. 알았지? 2의 4승 혹은 2의 4제곱. 하지만 2의 4제곱이라고도 불린다라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실제로 학교 선생님도 4제곱을 쓰라고 말하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 근데 내가 장담할게. 그 쌤도 2의 17제곱, 17제곱이라고 안 할 겁니다. 알았니? 결국에는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 결국엔 승을 쓰게 될 거야. 하지만 일단 당장에 많이 쓰고 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애들 있지? 자, 근데 제곱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같을 제를 쓴 거거든? 같은 걸 곱한다라는 말이 이미 제곱에 있어.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다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2의 뭐야? 2제곱이다라고 안 합니다. 알았지? 근데 승이라는 말은 그 같게 곱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없지. 그럼 얘를 표현할 때는 2의 2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지? 그럼 얘는 뭐야? 2의 세제곱 또는 2의 3승, 2의 4제곱 또는 2의 4승이야. 알았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2의 4승을 8이라고 많이 아마 실수 많이 했을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 알았지? 2의 4승은 뭐야? 2의 4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0. 16이죠? 자, 그러면 쌤이 앞으로 너희들의 수학의 인생을 많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꿀팁을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같이 적어. 얘랑 하하, 네, 끝났습니다. 외워와. 근데 내가 진짜 내 수학 선생의 인생을 볼 수 있어. 이거 알냐 모르냐가 앞으로 수학 인생의 편의성이 엄청 달라진다. 구구단 같은 거라고 보는데 좀 가장 못해서. 알았니? 너희들 구구단 모르는 중학생, 초등학생이 곱셈과 나눗셈을 한다고 생각해. 끔찍하죠?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중등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끔찍합니다. 알았지? 당장은 힘들 거야. 짜증날 거고. 근데 감사하게 될 거야. 네, 장담할게. 혹시 이미 알고 있다? 하하. 자, 적었니? 네. 자, 근데 솔직히 2의 거듭제곱은 순서대로 적으면 적을 수 있잖아. 뒤죽박죽 섞어놓을 겁니다. 쌤이 문제집 만들 건데. 예를 들어 2의 7승이라고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쌤이 나름 꿀팁을 주면 2의 5승이 30이라는 것과 2의 10승이 1024라는 걸 외워놔. 그 다음에 이 숫자 패턴을 외우는 거야. 예를 들어 2의 7승이잖아? 그러면 32에서 두 번 더 받으면 되잖아. 128이고. 알았니? 2의 9승을 물어보잖아? 1024를 2로 나누면 되지? 510이지? 맞지? 그걸 개인적으로 추천할게. 알았지? 이것들 잘 외워야 돼. 지워되나? 네. 안 지울래.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 소인수분해 하는 법인데, 자, 소인수분해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너희들 어떤 이제 최근에 흑백 요리사 봤니? 최근이 아니지? 어쨌건 어떤 니들이 뭔가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요리나 일단 예시를 요리로 할게. 그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맞지?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 이거 아이가. 맞지?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단순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 그런 짓을 왜 하냐? 맞지? 그런 짓을 왜 하냐면 수학은 결국에는 뭐야? 책상 노름이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는 수학이 현실에 적용이 되고 현실에 적용이 됨으로써 우리 삶을 더욱더 뭐야? 과학적이고 윤택하게 바꿔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흔히 말해서 원인 분석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어. 맞지? 그러면 얘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낱낱이 분석한다는 말 들어봤지?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해하는 게 중요해. 알았니? 근데 너희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얘가 반복해서
곱해지는 결과로 나온 숫자야. 곱셈에 대한 결과야. 맞지? 그럼 그 곱셈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타났어. 그러면 그 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24라는 애가 있어. 똑같은 숫자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분석하냐가 달라. 예를 들어 2로 나눠서 2를 어떤 수에 곱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2 곱하기 12로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어떻게 일단 나눗셈과 곱셈의 기준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분해 방법이 소인수분해인 거야. 알았니? 소수라고 하면은 쌤이 아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눗셈 기준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인 거야. 알았니? 너도 혹시 원자라는 거 알고 있니? 원자. 이 세상 모든 물체가 원자로 이루어진 거거든.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야. 알았지? 소수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나눗셈 기준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인 거야.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 공약수 구했을 때 나눴던 방법 기억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누는데 얘를 소수로 나누면서 그 몫이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알았지? 나도 알아. 24, 8, 12로 나눠 떨어지고 나도 알아. 맞지? 근데 답답하더라도 소수로 해야 돼. 알았니? 근데 10인데 12는 소수가 아니지. 한 번 더 하는 거야. 일단 짝수면 일단 2로 해. 그럼 6이 되지? 여전히 짝수네. 그러면 3은 소수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에 혹은 2의 3승 곱하기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 쌤은 이렇게 받아들여. 24는 이 세 개와 3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그 모였다라는 기준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들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어.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 약수의 개수를 알 수 있어. 근데 너희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알잖아. 어떻게 하면 돼? 4, 2, 8인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는지 혹시 알고 있니? 본인이 안다, 손. 본인이 왜 4 곱하기 1을 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장담하는데 알려주셨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공식만 남았지. 맞지? 근데 알려주셨을 텐데 아마 자세히는 안 알려주셨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2학년 2학기 끝자락에 나오는 경우의 수라는 개념과 좀 닮아있거든? 맞지? 하지만 쌤은 과감하게 설명할게. 알았지? 이 왜 지수의 1을 더하면 곱한 그 결과의 값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24의 약수를 구하는 건, 자, 쌤이 다시 한번 말할게. 24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이 세 개 3 하나로 이루어진 숫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약수 맞아 안 해? 맞지? 이 두 개 가져와도 약수 맞아 아니야? 맞지? 2 하나 3 하나 가져온 6 갖고 와도 맞아 아니야? 맞지? 쌤은 이렇게 표현해. 그냥 이렇게 얘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얘들한테 놀러 가자고 말하는 거야. 이한테 놀러 가자고 말해. 그러면 이가 하나 올 수도 있고 두 개 올 수도 있고 세 명이 따라올 수도 있지. 근데 뭐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이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개인 거야.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야. 왜? 이가 나를 안 따라올 수도 있거든. 알았니? 그럼 3에 대해서도 야, 나 이거 좀 우리 팝을 만들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24는 단톡방이야. 근데 네가 따로 단톡방 안에서 또 톡방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무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3명 있으니까 올래 말래? 그러면 그 결과가 1명 온다, 2명 온다, 3명 온다. 아무도 안 온다가 있는 거야. 맞나 이거? 3도 1명 온다, 아무도 안 온다가 있지. 그러면 3에 대한 경우의 수가 2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속된 경우의 수는 곱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8개인 거야. 그 원리야. 알았니?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3의 3승 곱하기 2의 7승이라고 하잖아? 4, 8, 32인 거야. 알았니? 이해됐어? 그러면 막 너희들한테 이 원리를 알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문제 낼 때가 있어. 아마 자 쌤이 이렇게 한번 볼게. 312가 있어. 맞지? 그러면 얘가 보기에 있는 수 중에 312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놔. 맞지? 그럼 예를 들어 얘를 12, 4 이렇게 적어놓으면 양반인데 보기의 숫자가 막
막 이래.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푼지 알려줄게. 일단 약수에 관한 얘기니까 약수 배수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311을 소인수분해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311을 소인수분해하는데 인내력을 가지자. 일단 짝수니까 2로 되네. 156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또 78이 되겠지? 2로 나누면 39가 되겠고 3으로 나누면 13이 되는데 13은 소수지. 그럼 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13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로 이룰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번 보기가 이거고 2번 보기가 얘고 3번 보기가 얘야. 4번 보기가 그리고 5번 보기가 이거야. 뭐가 답이야? 4번. 4번인 거 알겠나? 왜? 2가 최대 몇 명이야? 3명이지? 4명이었어. 맞지? 그러면 잘 봐. 만약에 니들한테 312의 배수가 아닌 것은이라고 하잖아. 312가 312의 배수가 되려면 뭔지 알아? 얘를 일단 다 들고 있어야 돼. 2, 3개, 3, 하나, 13. 예를 들어 니들한테 얘가 저수의 배수냐고 물어보잖아. 2, 3개, 3 하나, 13 하나가 들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맞아요. 알았니?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배수 맞아? 아니야. 배수려면 얘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 원리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알려줄게. 잘 봐. 자, 그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수의 공약수와 공배수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야. 알았니? 물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나눗셈을 이용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에 나와. 맞지? 뭐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10이랑 28의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면 이 정도는 뭐 4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얘 사이즈가 점점 커져. 그러면 동시 나눗셈을 진행해줘야 되지. 맞지? 근데 이렇게 물어봐. 얘랑 요 놈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잖아. 맞지?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의 공통적인 부분. 알았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이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최소 단위인 거야. 알았니?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얘 둘의 최대 공통점이니까 이 몇 개야? 최대 공약수는 보통 G라고 많이 합니다. 맞지? 이 몇 개? 3개. 3개. 그 다음에 3은 없지. 왜냐면 왼쪽에만 있어. 그 다음에 누구 몇 개? 7. 1개. 오케이? 그럼 쌤은 이렇게 말해. 공통 및 낮은 지수. 알았니? 근데 그 모든 것에 아까 쌤이 뭐야? 나 새롭게 뭐 할 건데 같이 올 사람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맞잖아? 공통 부분의 최대가인 거야. 그런데 그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통 및 낮은 지수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L로 표현했던 거 알고 있니? 맞지? 그러면 L은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두 개를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애잖아. 왜냐면 요 놈의 배수, 요를 A, 얘를 B라고 할게. A의 배수 특징은 2, 3개, 3, 2개, 7 하나를 들고 있어야 되고요. B의 배수는 2, 4개, 5, 2개, 7, 2개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A, B의 공배수려면 뭐야?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애들이야 돼. 그럼 일단 보이는 밑 다 들고 있어야 돼. 2, 3, 5, 7 다 들고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얘는 뭘 따진다? 보다 높은 지수를 따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 다음에 너희들 이 공식 혹시 알고 있나?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인 거. 네, 이것도 알려줄게. 잘 봐. 두 수의 곱이 왜 이렇게 되냐면 두 수의 곱이면 뭐야? 얘가 다 모이잖아. 맞지? 그럼 모일 때 요 안에 뭐가 있어? 일단 공통미지의 낮은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나? 자, 공통미지의 낮은 지수니까 얘가 이렇게 등장하지? 맞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모든 및 높은 지수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GL하면 AB가 모든 요소가 다 모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 B는 GL이라는 공식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쌤이 너희들한테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의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뭐 이제 예비 중일이 됐으면 일단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과정 6학년을 훌륭하게 마쳤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그래도 고난도 문제들을 제법 봤을 거야. 맞지? 고난도 문제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니? 못 푼다? 쌤이 그냥 딱 까놓고 말할게요. 못 푸는 건 물론 무섭지만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알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야. 알았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딱 봐도 막 문제가 12줄이야. 그림 생기고 완전 그냥 개양아치야. 맞지? 솔직히 말할게. 나도 쌤이 만약에 학생 시험을 치더라도 일단 넘겨. 왜냐면 그 문제 말고 너무 많거든. 맞지? 근데 문제가 뭐야? 도토리만 해. 근데 안 풀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거란 걸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알았니?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쌤이 이제 고등 수업까지 다 하거든. 쌤이 판단하기에 실력이 둘이 거의 비슷해. 근데 점수가 얘는 1등급이 나왔고 얘는 2등급 끝자락이 나왔어요. 근데 실력이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2등급 끝자락이가 더 잘하거든. 근데 1등급 받은 애들은 쌤이 항상 말해 애들한테. 쌤이 일단 뭐 예를 들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좀 이제 S반 같은 경우가 너희들 S반이잖아. S반이면 쌤은 중등시험에서 목표가 무조건 100점이야. 맞지? 100점을 하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웬만하면 풀이 다 하거든? 다 풀어. 넘기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진짜 어려운 것도 풀어. 근데 그걸 푸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보고 피해란 뜻이야. 가끔 어떤 학교든 물론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개똥 같은 문제가 나와요. 맞지? 그러면 어려운 문제 니들이 못 푸는 문제잖아. 그럼 얼만큼의 시간을 안 쓰고 안 푸냐가 이거야. 그게 핵심이야. 알았지?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 걸 구분하려면 그 문제식의 근본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 식의 근본을 건들거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만약에 별 5개짜리 문제가 있어. 근데 별 5개짜리 문제가 그 하나 사이즈가 큰 게 아니야. 껍질이 많이 쌓여있어. 그 껍질을 아는 거는 공식의 근본이야. 알겠니? 너희들이 최대공약수에 대한 지금 쌤이 소인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 소인수분해를 알면 얘들의 약수 배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거기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분하는 방법과 왜 두 수의 곱이 공약수랑 공배수의 곱과 똑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분석하는 거지. 뭐야, A는 2, 3개, 3, 2개, 7 하나. 그 다음에 B는 2, 4개, 5, 2개, 7,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지? 그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에서 다 비롯되는 거야. 근데 유도까지 다 한 거야. 심지어 약수의 개수 근본까지 다 유도해줬어요. 알았니? 너희들 뭐 이건 좀 약간 논리 얘기긴 한데 2학기 때 1학년 2학기 수학 혹시 해본 적 있어? 그냥 해본 적 없나? 대각선의 개수.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해본 적 없어? 해봤어요. 맞지? 그것도 근본이 다 있어. 2분의 n-3이었잖아. 맞지? 쌤이랑 수업하면 그거 다 알려줘. 근데 이해 못하게 안 알려줘. 그럼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쌤이 니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 중1 수학을 일단 다 했잖아. 1학기 수학. 맞지? 1학기 수학에서 문제 고점이 제일 높은 단원이 너희들 생각에 뭔 것 같아? 일단 목록부터 알려줄게.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가. 정비례 반비례. 뭐가 제일 고점이 높은 것 같아 너희들 생각에? 정비례와 반비례. 그건 저점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반비례가 쌤이랑 수업했을 때도 말했잖아. 태생적으로 곡선으로 나와갖고 태생적으로 그리기 힘든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 아마 쌤이랑 끝자락이 잠깐 했었잖아. 그때 아마 쌤이랑 정비례만 하고 아마 이 말 했을 거야. 반비례는 이 세상 누가 도 정확하게 못 그린다. 이 말 기억나나? 네. 맞지? 그게 핵심이야. 반비례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가 다야. 결국에는 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저점이 높아.
그 저점이 높아. 고점이 제일 높은 건 소인수분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최소공배수랑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답도 없어요. 왜냐면 최소공배수는 저 숫자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 저기서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야. 방정식과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는 결국엔 결론이 나타나요. 그 식을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값과 x값이 나타나요. 맞지? 좌표와 그래프도 결국에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니까. 근데 이게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로 가잖아? 이걸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게 생각하는 그 천장이 없어집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아마 소인수분해 할 때까지는 중학교 수학이 할 만했을 거야. 근데 내가 장담할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 거기서 멘탈 다 나갔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해. 맞아. 그게 고점이 제일 높아. 알았지? 정수와 유리수,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다른 애들 저점이 조금 높아. 그 중에 저점이 제일 높은 게 정비례 방비례. 알았지? 근데 소인수분해는 저점이 낮은데 고점이 말이 안 돼. 알았니? 그러면 쌤이랑 요 뒤에 내용 다 했어요. 봐봐. 뒤에 넘기면 3. 약수 구하기.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아냈죠? 맞지?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소인수분해에서 구하는 방법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뒤에 이제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관계 A, B는 GL 다 한 겁니다. 알았지? 숙제 내줄게요. 시간 6분밖에 안 남았어. 수업 시간 다 갔어. 6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44분 지났어. 그거밖에 안 지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숙제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36번까지만 외우세요. 36번. 자, 근데 자, 쌤이 이 말도 한번 해볼게요.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너희들이 어디에 좀 필기를 해주냐면 2번에 위에 좀 적을게. 2번 소인수분해 있으면 노트 적혀있는 데 있지. 여기 2번 노트 소인수분해 노트. 자, 이거 1쪽에 2번 소인수분해 여기 노트. 혹시 본인이 제곱수를 거기다 적어버렸다면 1번에 적어. 1번 노트에 적어. 알았지? 제곱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제곱수라고 하면은 뭐야? 2승의 특징인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곱수 9, 16, 25, 36 이런 애들 있잖아. 맞지? 얘들의 특징이 뭘까? 당연히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나타났다. 그건 정이고요. 맞지? 특징은 뭐냐면 봐봐. 쌤이 일단 제곱수를 일단 쭉 적어볼게. 한 자릿수 제곱 1의 제곱부터 그 다음에 4, 9, 16, 25 그 다음에 36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얘들의 특징인데 얘가 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났지. 그럼 특징을 알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어?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얘 소인수분해하면 그냥 1이지. 얘는 2의 제곱 아이가? 3의 제곱이지. 2의 4승이지. 얘는 5의 제곱 아이가? 얘는 뭐야? 2의 제곱, 3의 제곱 아이가? 혹시 공통점 말할 수 있겠나? 공통점. 일단 밑과 지수를 봐봐. 밑은 뒤죽박죽 개판이잖아. 밑은 볼 필요 없어. 지수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 치수가 작수. 맞아. 맞지? 제곱수의 특징, 지수가 소인수분해서 지수가 짝수야. 왠지 아나? 왜냐면 예를 들어 니들한테 2의 4승, 5의 6승, 그 다음에 7의 4승이라는 숫자가 제곱수냐고 물어보잖아? 맞지? 그럼 지수가 뭐야? 짝수잖아. 그럼 제곱수가 맞아. 근데 제곱수는 쌤이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나타난 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지수만을 보면 2가 4번, 5가 6번, 7이 4번이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야. 2에 2개, 3개, 2개짜리가 연속해서 두 번 곱해진 결과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7의 3승은 누군가의 제곱수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제곱수는 똑같은 수를 곱할 거 아니야. 쌤이 여기서 잠깐 이 말 할 건데 2의 2승과 2의 3승을 곱하면 2의 몇 승이 될 것 같아? 5승이 됩니다. 왜냐면 2가 두 번, 세 번 곱해졌잖아. 맞지?
밑이 똑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2학년 1학기 내용이 잠깐 있는데 이거는 잠깐 흘려들어. 맞지? 그럼 내가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수의 지수가 2배가 됐다는 거야. 2배가 됐다는 말은 어떤 수든 2배 하면 그 결과가 뭐야? 짝수지. 맞지? 제곱수의 특징. 자, 그러면 적을게요. 제곱수의 특징 1. 자, 위에 제곱수의 특징이라고 할게. 제곱수의 특징 1. 뭐다? 지수가 짝수다. 모두 짝수다. 근데 당연히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소인수 분해식.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들아, 쌤 한번 잘 봐.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놈에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해도 제곱수 맞아, 아니야? 맞지? 제곱수끼리는 아무리 곱해도 제곱수다. 아무리 곱하여도 제곱수입니다. 알았지? 자, 이러면 이제 진짜 2분 있다가 종이 칠 거니까 그럼 쌤이 문제 예시를 하나, 예시까지 같이 적을게. 만약에 니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 자, 만약에 32 곱하기 32 하면 너무 좀 슴슴하니까 잘 봐, 얘들아. 80 곱하기 K를 제곱수로 만들기 위한 얘를 나는 뭘로 만들고 싶냐면 얘를 제곱수로 만들고 싶고 되기 위한 K의 조건이야. 알았지? 자, 얘들아 잘 봐. 얘들아 80이 일단 제곱수 맞아? 아니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곱수에 80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80이 왜 제곱수가 아닌지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8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면 얘가 2로 나눠지면 40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20이 되고 2로 나누면 10이 되고 2로 나누면 5가 되잖아.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곱하기 K거든? 맞지? 2는 문제 있어 없어? 없어! 뭐가 문제야? 5가 문제야. 맞지? 그럼 5가 일단 몇 개는 더 있어야 돼?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거야. 그럼 K는 일단 뭐야? 5는 하나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곱수가 곱해지면 된다는 거야. 그럼 K의 조건은 5 곱하기 n 제곱 꼴이어야 된다.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 K는 n이 1일 때 5 알겠나? 두 번째 제일 작은 자연수 n은 뭐겠어? 2일 때 5, 4, 20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막 80의 배수 중에 제곱수를 찾으면 답도 없어요. 하나가 니를 죽어요.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